중국이 뭐 미사일 쏘고 뭐 계속 뭐 어떻게 할 거다 어떻게 할 거냐 하진 않냐라고 언론에서도 나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오늘 영상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 선거가 민진당이 이겼지만 왜? Together. 你要跟我 tag 一起。我们是要 photo。 아 진짜. 现在尽量画面不要拍。我就跟你说不能拍吗？ 偷完了。 Yes。 偷给谁？我了。100%。 어? 是1号的意思吗？啊，你等下被抓走。 네, 안녕하세요. 바른의 육생활입니다. 와, 네, 지금 시간이 대만 시간으로 거의 8시인데요. 두 번째 국민당 후보가 패배를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대만 선거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대만 유튜버로서 한 번은 하고 가야겠죠. 중요한 포인트만 좀 짚고 넘어가고요. 여러분들 추천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번엔 진짜 누구도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이길 것 같은데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아니었고, 지지자가 누구든 간에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분위기를 많이 느꼈었거든요. 이번 선거에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싸움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 언론에 따르면 반중 후보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젊은 층이나 노년층 이렇게 뚜렷이 떨어지는 경향성이 없었습니다. 출신 지역과 출신 배경에 따라서 표가 좀 나눠지는 분위기였습니다. 대체적으로 8년 전, 4년 전에 비하면 선거 분위기가 그렇게 많이 올라왔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8년 전에는 쯔위 사태 뭐 이런 것 때문에, 4년 전에도 홍콩이랑 중국의 이야기들이 좀 격화가 되면서 대만 사람들이 이게 또 중국이 대만에 영향을 미치는 건가 많이 투표에 나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딱히 그런 뭐 특별한 위기 같은 게 안 보여서 누가 진짜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냐는 싸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체적인 대세였던 민진당이 설문조사와는 조금 다르게 많은 표차로 승리를 이끌어간 것 같습니다. 在台湾要投票的时候是要什么东西呢？你说？身份证印章哦，还有你的投票单啊，都要带，都要带啊。是2024年。 네. Fuck you. 딱 자기 주소진 정해진 주소에만 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투표율이 거의 70% 이상이 나왔거든요. 투표가 불편하고 투표 시간도 짧은데도 투표율이 높은 걸로 봐서는 투표에 대한 열정은 좀 강하다라고 느꼈고, 친구들 데리고 가고 연인 데리고 가고 가족끼리도 계속 투표했냐 안 했냐 이런 이야기 하면서 투표장으로 이끌어가는 분위기는 좀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당, 민진당만 많이들 아시잖아요.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그 커먼저라는 전 타이페이 시장이 이번에 정말 많은 투표율을 얻었습니다. 30%까지는 안 되지만 거의 20대 후반의 투표를 얻어냈는데요. 젊은 층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 등에서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대만 정치가 아니라 젊은 층들한테도 충분히 어필을 하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일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준 좀 뜻깊은 선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제가 영상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기도 한데요. 많은 한국 언론에서 반중과 친중의 대립이다, 전쟁이다, 뭐 친미냐, 친중이냐의 대립이다, 국제사회가 많이 바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제사회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솔직히 실질적으로 봤을 때 민진당이 되든 국민당이 되든 중국과의 관계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민진당이라고 해서 내가 중국이랑 전쟁을 하겠다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국민당이라고 해서 나는 중국이랑 무조건 뭐 잘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국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민진당이 되면 중국이랑 전쟁을 하고 국민당이 되면 중국이랑 통일을 하고 이런 분위기는 전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명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친중이냐 반중이냐고 이야기를 하고, 친미냐 친중이라고 언론에서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민진당이 됐으니 뭐 중국이랑 그렇게 급격히 가까워질 일은 없겠지만, 대만은 대만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산업 같은 건 당연히 협력해야 될 부분은 협력하면서 큰 변화 없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설문조사는 정말 믿을 게 못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만의 설문조사는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지도 않고 다양한 설문조사가 나오는 편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설문조사를 봤을 때는
보면은 전체적으로 민진당이 조금씩 떨어지다가 올라가고 국민당이 갑자기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민진당이 조금은 압도적이라고 할 만큼 득표차로 이겼잖아요. 대만의 설문조사와 대만의 미디어는 정말 믿을 게 못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고요. 지역별로 투표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한국처럼 8대2, 7대3, 9대1 이렇게 나오는 건 거의 없었어요. 많아봤자 6대4 요 정도로 나오는 걸 봐서는 승패로 보면 차이가 많이 나지만 득표율로 보면 그렇게 막 급격한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서 합리적인 것도 같고 그렇게 막 극단적인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만은 이번에도 여전히 수개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손으로 개표를 진행을 했는데 투표가 4시에 끝났는데 거의 8시쯤에 거의 윤곽이 나와 버렸어요. 투표 가능 인구가 1,900만 명이고 한 70% 했으니까 1,300만 표만 개표를 하면 돼서 손으로 진행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빨리 진행을 한 것도 같고 저도 2024년에 손으로 한 장씩 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손으로 해야 조작 일이 없다라고 하지만 수개표든 전자개표든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만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2024년에도 도장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고 개표도 손으로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옛 방식을 지키고 있구나라는 걸 한 번 더 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 개표 방송을 보면서 저도 새롭게 안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원주민 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대만 구성 중에 원주민이 조금은 마이너한 위치를 차지하지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원주민만을 위한 의원 선거가 있었는데요. 좋은 취지임은 이해를 하지만 괜히 원주민들 간에 괜히 싸움을 붙여서 반반으로 갈리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아쉬운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 선거가 민진당이 이겼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 전쟁 날 일은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미사일 쏘고 계속 어떻게 할 거다 어떻게 할 거냐 하진 않냐라고 언론에서도 나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북한과 남한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선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전 선거와는 다르게 이번 대만 선거를 통해서 봤을 때는 좀 변화된 모습도 느꼈고 좀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대만은 한국이랑 달리 연임이 가능하잖아요. 집권 여당이 지금 8년 해왔고 다시 집권 여당이 돼서 잘하면 거의 16년 동안 좋진 않든 정책 일관성을 가지고 16년 동안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잖아요. 그래서 민진당도 이번에 좀 잘해서 젊은 층들한테도 좋은 정책들 많이 만들고 대만을 변화시키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랑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같이 댓글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빠르게 대만 선거, 대만 투표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好，知道跳舞哦。你要多做是不是？